저희 브랜드 컨셉은 이제 서양장기 체스에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는데요. 어, 그, 문의를 많이 하세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왜 하필 체스냐, 서양장기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 앤 화이트의 극과 극의 성격을 제가 가졌고 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좋은 것에 대한 것도 너무 확실하지만 실은 중간에 어떤 컬러 바리에이션이 없었어요. 없는 사람이었고 흑백 논리처럼 진짜 블랙 올 화이트 이런 그 끝과 끝이 만나는 좀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실은 블랙 앤 화이트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컬러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아름다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브랜드라는 거는 나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로 컨셉이나 아이덴티티를 가져오면 좋을까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라는 컬러를 되게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딱 떨어지는 사각형, 직사각형, 블랙 앤 화이트라는 체스보드가 나를 대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저희 이제 친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장기를 두지 않고 체스를 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조형성에 조금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스는 원래 전략 전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이고 어느 나라에도 있고 또 장기가 우리나라에 있듯이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 이 게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이 사는 관계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뭐 지금은 아니지만 관계라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계급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실은 어떤 부분은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그런 거의 함축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관계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할 만큼 이 그 뾰족뾰족한 것들이나 이런 뭐 이제 이렇게 칸을 건너는 것들이 함축되는 어떤 하나의 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체스라는 컨셉을 저희가 이제 브랜드에 녹이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체스가 블랙 앤 화이트로 갔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컬러들이 벌어지고 생겨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 관계가 컬러풀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색동구두처럼 한국적인 컬러가 들어갈 때는 오방색을 넣어서 체스 보드를 만들기도 하고 첫회 비엔날레 때는 블랙 앤 화이트로 갔지만 베이징 비엔날레 때는 골드 앤 실버를 사용하기도 했고 이제 담양에 와서 뱀부 포레스트 시리즈를 만들 때는 그린 앤 화이트로 체스보드를 이렇게 컬러 이렇게 바리에이션해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브랜드 컨셉은 이제 체스. 하지만 이거를 되게 유기적으로 저의 색깔이나 어떤 시즌에 맞게 컬러들을 자꾸 이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제가 그러니까 손진아라고 하는 제 본명으로 돌아와서 그 처음으로 하는 그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 그 드라마를 할 때 제가 무제um 제이 선생님 구두를 제가 처음 신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드라마를 하거나 제가 구두를 신을 때는 기성 그냥 있는 신발을 신었었는데 제이 선생님을 만나서 제 발에 맞는 이제 구두를 신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촬영장에서 있거나 아니면 네. 구두를 신을 때 일단 제 발에 맞고 그리고 이제 가죽 소재나 이런 것들이 제 피부에 되게 편안하니까 일단 제가 연기를 하거나 할 때 너무 편안하니까 일단은 연기를 할 때도 되게 좋고 중심이 잡혀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 브랜드하고 그 맞아지는 점이 뭐냐면 저 자신이 중심이 잡히니까 제가 악역인 블랙을 하든 아니면 화이트 역인 선한 역을 하든 그 모든 역할이 저의 중심을 가지고 저한테 놀이, 체스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구두를 신고서 끝내준 해결사의 작품을 하거나 아니면 또 더글로리의 어떤 연진 엄마를 하거나 또는 뭐 피라미드 게임에 또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기회주의자 역을 하거나 그 역할들이 되게 다채로운 거죠. 그래서 무제um 제이의 그 구두는 저는 로얄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로얄티를 찾는 구두.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실은 이 디자인의 요소도 너무 중요하지만 착화감은 구두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착화감을 위해서도 진짜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3mm의 중창을 쓴다든가 라텍스 쿠션을 넣는다거나 네. 아니면 바닥에 옛날에는 뭐 스페인에서 수입한 가장 뭐 홍창하고 밀접한 창을 썼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정말 카스테라처럼 부풀린 생고무 창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기술적 변화 또는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네. 외국 신발도 예쁜 게 너무 많지만 네. 외국 신발들하고 한국 신발들 특히 이제 좀 네. 제 구두하고 다른 부분이 기본 라스트 뼈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외국발하고 한국발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개발을 끊임없이 하면서 착화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보통 요즘에 대기업들도 원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피를 뭐 합성피혁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게 재단할 때도 쉽고, 그러니까 이제 도구, 그러니까 뭐 기계로 찍기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돈피 같은 경우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재단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원가율도 굉장히 높은데 제가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정말 땅 흡수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피를 다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서 네. 신어보시면 발에 앵긴다, 이게 네. 뭐 이렇게 편하다라는 게 신은 그 가죽 내피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돈피 말고 다른 고급 그 키드 내피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 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신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발의 착화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피부를 감싸는 가죽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밑창 같은 경우도 되게 네. 선생님이 중심을 잡아서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대에서 배우가 그 무대에 발이 딱 붙어야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신발을 신으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 배우로 자기가 그 촬영장에서 연기할 때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도 제 삶에서 딱 발이 딱 붙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착화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정말 제가 일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 중심을 가지고 제 삶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한데 어떻게 정말 그 구두에 대해서 발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희한한 게 제가 구두 처음 디자인하면서 그 고객들의 발치수를 굉장히 많이 재줬거든요. 근데 보통 디자이너가 고객들의 발치수를 재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네, 이 디자인만 보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보다 보면 발 길이, 발 볼, 발등 높이, 발 위 두께, 엄지발가락 크기, 길이, 발이 뾰족하게 생긴 사람, 평발인 사람, 발 아치가 없는 사람, 또 이거는 히든 포인트긴 한데 대부분의 발 뒤꿈치까지 보진 않아요. 근데 발 뒤꿈치가 정말 일자이신 분들도 있고 삼각형 모양 이렇게 이렇게 굴곡이진 모양들이 있거든요. 복숭아뼈 위치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은 이제 제가 설명하진 않지만 저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구두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특별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은 여기서 이제 어제도 그 색동 스니커즈를 오더하시면서 발 길이를 했지만 남자분이신데 발 볼도 발등도 되게 커요. 근데 발 뒤꿈치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살이 없어요. 이게 뼈가 이렇게 일자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신발이 운동화 신으셔도 벗겨지지 않으세요? 했더니 되게 잘 벗겨진대요. 근데 고객님 발 특성이 앞볼은 굉장히 크고 등살도 많고 뼈도 굵은데 뒤통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발에 대해서 40-50년간 처음 한 사실이라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사이즈를 재보니까 아는 것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 밑에 후배 디자이너나 다른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노하우가 돼서 신발을 만들고 있지만 아까 배우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의 중심이나 자기의 철학이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제 구두가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거나 직접 보시면 너무 화려하거나 강하거나 일반적인 대중들이 신을 수 없는 구두인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디자인적인 요소로 고집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 같고 이게 구두는 지금 실은 운동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구두를 많이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두 디자이너고 구두가 좋기 때문에 계속 구두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뭐 매출 규모가 줄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특수한 부분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고 네. 그게 또 확장이 되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제 고집이 분명했기 때문에 확대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아까 배우님이 말씀하신 자기 중심에 대한 부분은 네. 굉장히 공감하는 바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 제이 선생님의 구두와 신발은 이제 제가 사랑 신발, 사랑 구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의 구두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발을 정말 유심히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구두들은 구두에 사람을 맞추거든요. 네. 예, 내가 이런 디자인을 했으니까 멋있지? 한번 신어보세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두에 사람을 맞추는데 제이 선생님 구두는 화려한 디자인도 많긴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발을 나도 모르는 발에 대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정성을 쏟고 이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질문이 보여져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구두를 완성시키기까지 사실 보통 우리는 우리 발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발수건은 좀 더러워하고 발냄새. 근데 사실 발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나도 관심을 갖지 않은 발을 이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꼼꼼히 보고 그래서 제가 이 구두를 신으면서 이분이 진짜 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이 구두가 탄생됐구나. 그래서 발이 저한테 밀착감을 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이 선생님의 운동화나 구두나 제이 선생님의 그 신발을 사랑 구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행복 구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침 그 신데렐라가 마지막에 왕자가 나한테 만날 딱 신발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이 선생님 신발을 이렇게 딱 신었을 때 마치 저의 왕자가 저한테 딱 맞는 신발을 딱 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무지움 제이의 신을 신으면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감사해요. 네.